이번에 이재명 전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 내일 모레 취임해요. 그런데 취임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 특히 이 김부선 씨와 관련해서 또 SNS에 글을 또 올렸는데 최대민 변호사님,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만 덮어두고 가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을 텐데 이재명 이 지사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끝까지 물고 가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이 김부선 씨와의 이러한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선거가 있거나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니까 거기다가 이번에는 이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되어서 거의 방송사 토론에서 다른 당의 후보가 거의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이제 현재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했을 때에는 지금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됐다. 이번에 짚지 않으면 차기 대선 때 또 나오겠다. 다른 행보대 나올 때도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봐서 이번에 한번 조금 이제 상대편에서 물고 늘어졌을 때 이번엔 한번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대책단 팩트체크라는 이제 팀이 있는데 이 여기 나오네요, 팀에서 화면에. 조목조목 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 뭐 이재명 도지사가 얘기를 하면 김무선 씨가 반박을 하고 김무선 씨가 반박을 하면 또 상대방에서 반박을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반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옥수동의 미래의 날짜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제 시기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이런 오락가락한 주장들이 계속해서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수동 미래, 그 뭔가 음침한 듯한 이미지를 준 건데 이제 김부선 씨의 집인 거죠.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정말 그때 그렇다면 기억이 분명히 나거든요.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어떻게 양쪽의 주장이 엇갈립니까? 사실은 이제 가짜뉴스 대책반에서 밝힌 내용은 김부선 씨 원래 말했던 내용에 착오가 있었던 거죠. 김부선 씨 말이 틀린 건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은 이제 그 5월 20일, 24일 사이에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22일 날 사실은 만났다고 얘기했죠. 전화도 그때 왔고 비가 많이 왔고 근데 전화 받았고 옥수동에 있으라 그랬고 본인이 이제 봉화마을로 내려가는 거 못 내려가겠다 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나는 그날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팩트가 틀린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뭘 이번에 또 밝혔냐면 그 교제 기간을 김부선 씨가 녹취한 파일이 김부선 씨 녹취 파일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요. 2007년 12월 말부터 2009년 5월까지 교제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12월간. 그런데 실제 이제 김부선 씨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2일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김부선 씨가 어떻게 정정을 했냐면 아마 49제 전날인 7월 9일 날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착각해서 5월 22일로 얘기한 거다. 그러면 이제 7월 9일 날 옥수동에 있으라고 전화를 했다는 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 전에 김부선 씨 녹취 파일에 보면 2009년 5월까지만 교제를 한 걸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가짜 대책반에서 저걸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차남 변호사 잠깐 얘기했지만 대선을 앞두고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 김부선 씨와 관련된 문제를 일정부 한번 털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팩트 문제, 날짜와 시간 문제가 명확하게 틀린 부분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김부선 씨나 김영환 전 의원의 주장을 탄핵하려는, 즉 틀렸다고 하는 부분을 증명해내서 본인이 깨끗하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부선 씨라든지 김영환 의원이 주장한 바가 틀리다라고 해서 이제 팩트체크를 통해서 그것을 반박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고소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고소는 또 안 하잖아요. 그분. 고소는 직접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잠깐 또 이상해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아마 이제 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에 김부선 씨와의 이 연인 관계냐라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관이 되어 있지만 또 도지사에 당선이 되어서 본인은 도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김부선 씨와 이 문제와 형사적인 어떤 사건으로 공방이 오가고 또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것 외에 또 정치적으로 계속 김부선 씨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오가면서 논란을 키운다라고 한다면 이 도지사로서의 어떤 직무나 이런 수행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정말 나쁜 그런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만 나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이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다른 어떤 그 법률적인 부분을 조력을 도와줄 수 있는 팀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오히려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과 약간 좀 떨어진 상태에서 도정에 좀 전념하자라고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뭐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하나 더 짚고 가죠. 원래 의혹 하나 더 있는 것이 주진우 기자를 통해서 이재명 전 지사 측에서 김부선 씨를 회유했다라는 그 의혹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정작 당사자인 주진우 기자는 왜 아직까지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밝히면 오히려 나을 텐데, 진실을 밝히는 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주진우 기자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본인이 나서서 예.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본인이 뭐라고 다른 사람을 통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영민 예. 씨나 아니면 뭐 지금 그 예전에 예. 시사인의 어떤 편집국장을 했던 분이나 이런 분들의 입을 통해서 본인은 증거 외에 다른 건 예.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본인은 김부선 씨가 전화해서 도와줬을 뿐이지 이재명 지사 측과 무슨 뭐 짜고서 예. 뭔가 이걸 조작하기 위해서 본인이 한 게 아니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진우가 직접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예, 뭐 근데- 저널리즘 이제 연구하시는 교수님으로서 그렇죠. 저널리스트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또 세상에 많은 잘못된 것들을 파헤치는데 아주 능숙한 주진우 기자가 정작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침묵하는 것을 좀 납득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뭐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와서 뭔가를 밝히게 되면 더 깨끗하고 밝혀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주진우 기자 제가 개인적으로 예. 만난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어쨌든 이런 문제 가지고 본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이미 다 예. 본인의 의사를 밝혔다고 보는 것 같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를 더 제가 생각해 보자면 이 일에 자기가 그냥 개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설화에 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건도 그렇고요. 이재명 지사의 이 여러 가지 의혹 관련된 것도 조금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